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30대 중후반 여자 4명 소개팅 나가봤는데 대책 없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영상 엄청나게 폭발했습니다. 보고 놀랐어요.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이 남자분인데 30대 중후반을 4명 소개팅을 했대.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게 어떻게 소개팅입니까? 선이죠, 선. 네. 저희는 30대 중후반 여자분들하고 소개팅 나는 걸 소개팅이나 부르지 않습니다. 소개팅할 나이입니까? 남자 소개팅 한다 치더라도 저 나이 때 나온 여자분들이 과연 소개팅일까? 소개팅을 해도 여유가 있는 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결혼의 목적을 끼고 있는 만남을 봐야 됩니다. 결혼의 목적 끼고 있으면 이건 소개팅이 아니라 선입니다. 선. 그래서 이런 모임에 나오면 대화도 거의 선자리와 다를 게 없어요. 뭐 남자 얼마 버냐, 집 어디 사냐, 아파트냐, 빌라냐, 어머니와 같이 사냐, 따로 사냐,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 분명히 나오죠. 왜냐, 전 내 얘기 나올 나이거든 사실. 근데 이제 남자분도 이제 나이가 있겠죠. 그런 소개팅 나가보니까 이 대책이 없다는 얘기 뭐냐면, 저 나이 여자분들 중에 제대로 뭔가 앞가림 한다거나 뭐 좋은 직업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돈을 좀 모아놨다거나 정말 괜찮은 여자로 봐줄만한 분들이 없었다는 거죠. 정말로.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곱씹어 볼게요. 30대 중후반 여자 4명 소개팅 나가봤는데 대책 없음. 결혼하면 뭐 하시냐고 물어보니 퇴직하고 가정주부 하고 싶다네. 가정주부. 정말 대책 없네요. 가정주부. 취직하겠다는 거잖아, 취직. 그동안 나이 먹고 뭐 했길래 이제 와서 취직하려고 그래요? 취직할 거면 진작에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잘못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지 않다고? 남자도 이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이 좀 있다니까요. 자, 퇴직하고 가정주부 하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직업에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직업에 자신감. 만약 여기 나온 분들 중에 전문직이 있으면, 개인 사업하는 분이 있으면 가정주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직업이 변변치 않다는 증거죠. 직업이 내가 나이 먹고 나서 유지하기 힘드니까 빨리 결혼해서 난 주부하겠다는 거잖아. 저런 말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 일단 저분들은 공무원 아니겠죠. 왜냐면 공무원들은 평생 직업이 보장이 되고 결혼해서 이제 출산하고 나면 육아휴직이 보장이 되잖아. 그러니까 공무원, 저분들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공무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웃긴 게 뭐냐 하면 4명 똑같이 남자 볼 때 조건 안 볼 수 없겠지만 간 엄청 본다. 아니, 자기들만 간 보고 남자들은 간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보통 남자들 결혼 자리까지 나왔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은 보통 이제 결혼을 목적으로 만나 있어서는 땡전 한 풀 없이 그런 만남 없어요. 남자가.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는데 결혼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남자들이 보통 이제 결혼 시장에 나오는 경우는 내가 누구를 데리고 살아도 먹여 살릴 만한 어떤 조건에 갇혔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뭐냐 하면 내 주거도 있고 내 벌이도 있고 모아놓은 돈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나오는 거야. 그 말은 뭐냐 하면 설령 결혼을 못한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에이 뭐 저 사람들하고 살 바에 혼자 살고 말이지. 뭐 내가 이미 뭐 내 혼자 사는 거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니까 지금도 그랬으니까. 근데 저분들은 어떨까? 저 소개팅에 나오신 분들은 나이 먹어서 자신 있을까요? 괜찮을까? 정말. 그리고 이게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30대 중후반 됐으면 사실상 결혼은 끝났어. 사실상 결혼은 끝났어요. 물 건너갔습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들이 아무리 결혼을 갈구한다 해도 남자분들이 저 결혼을 하겠다고 흔쾌히 오케이 할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최근에 결혼 사례 보세요. 신부 나이가 35세 넘어간 사람이 있는지.
지금도 별로 없지만 앞으로는 점점 없을 거예요. 점점 없을 거예요. 3대 중후반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결혼에서는 끝난 거야, 이제는. 안타깝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현실이 아무리 냉정해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신 거 공감도 가고해서 보고 있었는데 너무 한국 여성들에 대해 비판이 요즘 들어 심하신 것 같네요.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다들 그런 것처럼 몰아가시는 것 같고 여기 남성들만 보시는 건가요? 그럼 제가 잘못 찾아온 거네요. 100% 여자죠. 댓글 다신 분. 왜 여자분들은 하나같이 이럴까요? 왜 현실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 왜 욕한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욕하는 게 아닙니다. 자, 잘 들으세요. 본인들이 받는 대우가 현실에서 받는 대우가 이거라는 걸 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여자분들 뭐 나쁘게 본다거나 뭐 그분들의 삶을 함부로 나쁘게 평가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여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왜 감정적이고 감성적이십니까? 이 와중에도 감성 노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세상을 사는 건 현실이에요, 현실. 언제까지 감성이 빠져가지고 호적거릴 거야! 아니, 이 나이 먹고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여자라고 해서 파악을 못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고 냉정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너무 한국 여성들의 비판이 너무 심하신 것 같다. 자, 잘 들으십시오.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여기서 말한 비판은요. 자, 사전적어이가 잘못된 걸 바로잡자. 바로 잡는 걸 네, 잘못된 그 관점을 잘못된 이제 관습이나 논리를 이성적, 현실적으로 바로 잡는 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비판. 이게 뭐가 잘못됐죠? 아니, 세상을 사는 건 현실이잖아. 이성이고. 그리고 보통 비판하는 거는 제대로 된 걸 비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걸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는 걸 비판합니까? 문제 없는 걸 비판을 해요? 문제가 많은 것들, 그동안 많이 골맞은 거.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잡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비판입니다. 근데 이 댓글 다신 분의 비판의 뜻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이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제가 뭐 갈등을 조장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계층을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거 있으면 님들이 저한테 뭐라 했겠죠. 저한테 뭐라 했겠지. 남자들이 그런 거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비판의 뜻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비판은 기분 나쁜 뜻이 아니에요. 욕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잘못된 게 너무나 많아. 대한민국 특히 결혼해서 잘못된 게 많아요. 이 잘못된 거를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로잡자는 게 비판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해 그런 거예요. 지금 여자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 이성적인 판단이 무딘 것들이 많아요. 저는 그거를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시대적으로 제대로 깨달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결혼은 사실 빡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결혼 힘들 거라는 거 미리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이게? 그리고 여자분들이 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안 그런 사람들 많대, 안 그런 사람들. 자, 팩포 갈까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안 그런 사람들 많다고 얘기하기 전에 안 그런 사람들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이상하다는 생각 안 돼요?
이 말 하는 것 자체가. 안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안 그런 사람이 많다는 그런 사람도 많다는 거야. 안 그런 사람이 없어야죠. 안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말이 더 이상해. 여자들은 뭔가 말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게. 내 주변 사람은 안 그런데. 그런 논리 안 통합니다, 이제. 뭔가 팩트 체크가 안 돼 있는. 두루뭉실한. 객관적이지 못한. 근데 저희는 어떡하죠? 안 그런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눈에 보이는데? 어?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세요, 넓은 시야. 시야가 너무 좁아. 응? 왜 다들 그런 것처럼 몰아간다? 저는 몰아간 적 없어요. 몰아간 적 없습니다. 몰아간 적 없어. 그냥 여기에 대해서 좀 나쁘다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냥 왜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다 몰아갔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기분 나쁘게. 자기들이 기분 나쁘면 다 몰아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감성이잖아, 봐봐. 이게 뭘 몰아간 거야, 이게. 응? 여기 남성들만 보시네. 아니요, 여자분도 봐요. 물론 남자분들이 많이 보게 하지만 생각보다 제 방송에 의외로 여자분들이 많이 보십니다. 결혼하신 분이 또 많이 보시더라고. 참고로 뭐 잘 사고 능력 있는 분은 나한테 딱히 뭘 안 그래. 안 그런다니까요. 본인이 뭔가 좀 찔리는 게 있어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 아니, 자, 안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하기 전에 남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변했을까를 생각해봐. 이 댓글 다신 분. 안 그런 사람들 많다고 얘기하기 전에 왜 남자들이 이렇게 뭔가 많이 변했을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남자들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 본인도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괜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이제 저런 말 안 믿어요. 안 그런 사람도 많다. 저런 말 안 믿어. 믿을 것 같으면 확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든가. 객관적으로 얘기하시든가. 저렇게 뭔가 두루뭉실하게. 감성적인 논리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감성이 안 먹혀요, 이제 현실에서. 그리고 자꾸 자기들이 봤을 때 감성적 기분 나쁘다고 몰아간다. 나 몰아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비판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잘못된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연애, 결혼 이런 부분에서 사실 잘못된 게 많아요. 그동안 남들이 참았던 것 뿐이야. 참았던 것 뿐인데 지금 와가지고 바로잡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비판입니다. 그런 비판은 사회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개개인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비판이 있어야 발전이 합니다. 비판이 있어야 메타인지합니다. 비판이 있어야 사람이 앞가림하고 살 수 있어요. 받아들이고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빤히 보이는데 비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둬버리면 그 사람 인생 어떡합니까? 나이 먹어서. 나이 먹고 깨달으면 어떻게 돼? 나이 먹기 전에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태가 심각하기 전에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판하는 겁니다. 미리 알고 있으라고. 나중에 뭐 K 아랍부, K 마키누 가고 나서 그때 가서 알면 늦습니다. 나이 찰대로 차버렸는데. 그때 가서 뭐 할 겁니까? 미리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미리. 제가 비판하는 거는. 생각보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가주지 않는다. 제가 비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 잘못대로 얘기하는 게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데 빠지지 말라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후회하거나 돈 없거나 아까지 못해가지고 깡통 자게 되는 일을 벌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벌리지 말라고. 저는 그게 보이거든. 뭔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감성에 빠져가지고 현실적인 어떤 자구책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힘들어지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디어들이 여자분들 이용하는 것도 보이고
근데 여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인지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자기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거를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뭐 비판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이거를 기분 나쁘다고 받아들이면 결국 본인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본인이 뭐 잘 살아갈 자신 있으면 상관없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현실 파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 세상은 빡세요. 남자 여자는 힘듭니다. 여자라고 해서 이제 감성적이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살아가기 힘들어. 이제 나라도 지금 힘들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경제 어렵잖아요. 언제까지 그런 것도 봐줄 것 같습니까? 어디까지나 저는 있잖아요. 이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제가 많이 하는 거 인정해. 최근에 와가지고 어떤 결혼에 대해서 인정하는데요. 근데 왜 비판할까 생각해봐. 비판의 뜻이 뭡니까?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거잖아. 그럼 여자들이 지금 잘못된 게 많다는 거잖아요. 뭐가 잘못된 게 있을 거나 생각해봐. 본인이 이런 얘기 한다는 거는 본인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 얘기하는 건데 그럼 본인은 메타인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게 있으니까 얘기해. 물론 남자도 잘못된 게 있어. 나도 남자 잘못된 거 얘기해. 얘기하는데 본인만 거기 꽂혀가지고 감정 상해하는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잘못된 게 많아요. 근데 남자들이 잘못된 게 많아도 워낙에 요즘에 사회적 프레임이 심해가지고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남자들이 여자들이 잘못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괜히 얘기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듣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야. 그동안 얘기를 안 한 거는 여자들 잘못이 없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은데 그냥 참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참고 있었던 거. 결혼 문화도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것 뿐이야. 뭐 마통론이나 뭐 설거지론이나 이런 것들이 왜 우죽서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아니에요. 그동안 쌓여있던 게 분출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여자들도 변화해야 되고 생존하려면 진화해야 돼요. 진화하려면 비판이 필요합니다. 자꾸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약해집니다. 약하고 내구성이 약해져서 금방 깨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